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죠. 미움받을 용기, 그리고 그 바탕이 된 아들러 심리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의 핵심 요약본이랑 또 좀 더 날카로운 시각에 담긴 분석 자료까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이 워낙 유명해서요. 한번 제배로 이야기 나눠보죠. 이 책은 그 철학자하고 청년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아들러 심리학을 설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핵심 메시지는 결국 이거 같아요. 타인의 기대나 시선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자유랑 행복을 찾아라. 혹시 당신도 남들 평가에 너무 신경 쓰느라 에너지를 막 쏟고 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많으실 거예요. 이 책이 딱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아들러 심리학은 과거의 원인, 그러니까 원인론이 아니라요. 현재의 목적, 즉 목적론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목적론이요? 네, 예를 들면 책에서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 불행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불행을 선택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밖에 나가기 싫다는 목적 때문에 불안이라는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이런 식이죠. 잠깐만요. 그거는 와, 진짜 파격적인데요? 우리가 불행하기로 선택한다니요? 네, 그렇죠. 상당히 급진적인 생각이죠. 그럼 그 소스에서는 이런 주장이 실제 트라우마가 갖는 어떤 무게감 같은 거랑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 좀 더 설명해 주나요? 이게 쉽게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이세요. 책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과거 원인에만 묶여 있으면 우리가 그냥 과거의 노예가 될 뿐이다. 하지만 이 목적론을 받아들이면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주체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주체성? 네, 물론 바로 이 해석 때문에 트라우마의 어떤 실제적인 고통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도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또 이런 관점이 주는 그 과거로부터의 해방감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독자들이 열광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해방감과 주체성, 네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그 과제의 분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과제의 분리.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건 누구의 과제인가? 이걸 묻고 남의 과제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그 사람의 과제이지 내 과제가 아니다. 이런 식인데 이게 정말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말처럼 딱 선 긋는 게 쉽진 않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실천 과제인 거죠. 이론적으로는 타인의 평가나 기대를 내 과제로 이렇게 끌어안지만 않으면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압박감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 인정 욕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즉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잣거름이다 라고 책은 강조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제목이 그래서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감정적인 단절이나 어떤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좀 경계해야 할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선 딱 긋고 나 혼자 자유로워지는 게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아요. 아들러 심리학이 약간 개인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다른 측면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분석 자료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사실 과제 분리는 고립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공동체 감각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라고 봐야죠. 공동체 감각이요? 네, 타인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타자 공헌, 그러니까 공동체에 내가 기여하는 것에서 소속감과 행복을 느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칭찬이나 질책 같은 그런 수직적인 관계 말고요.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수평적 관계를 맺으라고 조언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분리를 통해서 나를 먼저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연결되는 거군요. 되게 흥미롭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금 여기를 충실하게 사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기. 네, 인생을 어떤 목적지를 향해 막 달려가는 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이 완결되는,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순간의 연속으로 보는 거죠. 춤이요? 네, 책에서 등산 비유가 나오는데 정상에 도착하는 것만이 목표면 그 오르는 과정은 다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근데 그 과정 자체, 그러니까 매 순간 내딛는 발걸음, 보이는 풍경, 이걸 즐기면 삶 자체가 충만해진다. 이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 목표 때문에 현재를 너무 희생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거죠. 자, 오늘 미움받을 용기하고 아들러 심리학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타인의 시선이라는 어떤 굴레에서 벗어날 용기, 즉 과제의 분리를 통해서 내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에 기여하면서 지금 여기를 충실히 살아가는 데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책의 해석, 특히 그 트라우마 부정처럼 들릴 수 있는 부분이나 과제의 분리 같은 개념은 실제 적용할 때 좀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중요하죠. 실제 삶의 문제들은 칼로 무자르듯이 명확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후속작인 미움받을 용기 2에서는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면서 개인을 자유를 넘어서 사랑이나 자립, 그리고 타인과의 연결의 중요성을 더 깊이 다루기도 합니다. 1권이 약간 분리였다면 2권은 연결에 더 초점을 맞춘 셈이죠. 아,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오늘 당신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그 노력을 잠시 멈춘다면 그 비어있는 자리에 가장 먼저 채워놓고 싶은 오롯이 당신만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한 번쯤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